62세 심숙자 씨는 며칠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면 어제 본 듯 반가운 사이입니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요즘 이직 준비한다고 집에만 있어. 밥 3끼 꼬박꼬박 챙겨줘야 해서 내가 더 힘들어. 에이, 그나마 같이 살아서 좋지. 우리 딸은 독립하고 나선 연락도 잘 안 해. 가끔 톡이나 하나 보내면 다행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은 며느리랑 같이 살잖아. 요즘은 애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눈치까지 보려니 내가 내 집에서도 조심스러워. 웃음 섞인 푸념 속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크면 부모 마음도 한결 편해질 줄 알았건만 그 걱정은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자식의 인생 단계마다 부모의 고민도 같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위안이 돼.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싶어서. 한 친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숙자 씨의 점심 모임은 또 한 번 자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모로서의 공감과 위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 세대는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경계와 배려를 지키려는 문화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족끼리는 사양도 없다는 말처럼 언제든 부모가 자식 집에 들르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예고 없는 방문이 오히려 신뢰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 부부는 일정이 있고 육아와 직장 생활로 하루하루가 바쁘기에 예상치 못한 방문은 계획을 무너뜨리고 피로를 더하게 됩니다. 또한 자식들은 감사와 부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부모가 주는 용돈이나 반찬,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걸 받으면 더 잘해야 하나? 혹시 이게 기대의 시작일까? 라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이는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심리적 독립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대가 바뀌며 가족 내 거리두기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가깝다고 무조건 자주 보는 것이 애정의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이 곧 사랑의 표현이 되는 시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집을 방문하는 것이 당연하고 반가운 일일 수 있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문이 피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주중에 직장과 육아, 가사로 지친 상태에서 주말만큼은 편하게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부모님의 방문으로 인해 계획을 바꾸고 청소나 식사 준비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삶과 리듬이 있습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자식들의 생활 패턴을 무너뜨리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설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 경우 주말은 유일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부모님이 방문하면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여유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자녀 부부가 부모님께 거절의 표현을 할 경우 그것이 자칫 정이 없다거나 무심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피곤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부모는 그런 자식의 미묘한 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방문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왜 피곤해하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식은 부모의 방문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을 알아주어야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손주가 보고 싶고 자식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 찾아가지만 때로는 자녀 부부에게 그 방문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6가지 실천법을 통해 자녀와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식과의 갈등 없이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전 약속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해 따로 살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집이 여전히 마음 편한 곳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손주 얼굴이 보고 싶거나 집에서 함께 식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식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 세대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방문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는 주말이면 겨우 하루 쉬는 날인데 준비되지 않은 손님이 온다면 당황하거나 피로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찾아갔지만 자식은 그 상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 서로 간의 감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속하고 방문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전에는 이번 주말쯤 얼굴 한번 보자. 언제가 괜찮을까? 혹은 손주들 보고 싶은데 너희가 괜찮은 날 있니? 처럼 자식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도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고 부모님을 반갑게 맞이할 여유도 생깁니다. 또한 방문 날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만 같이 하고 바로 나올게. 또는 2시간 정도만 있다가 갈게 같은 말은 자식 부부에게 큰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사소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방문 자체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머무르고 돌아가면 자식들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다음 방문도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부모가 편하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초대받고 존중해야 할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 점을 인정하고 배려의 태도를 갖는다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따뜻하게 대할 것입니다. 결국 좋은 관계는 사소한 약속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문하고 싶을 때는 한 번쯤 멈추고 지금 가도 괜찮을까? 하고 물어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정답보다 질문을 먼저 던지세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주거나 조언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같은 말들은 부모 입장에선 사랑에서 비롯된 조언일지 모르지만 자식에게는 때때로 부담이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 나름의 방식과 선택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왜 그랬어? 보다는 그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 상황이 너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니? 처럼 질문을 던져보세요. 질문은 자식에게 판단이 아닌 관심으로 다가가는 표현입니다.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관점을 들으려는 자세는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가 먼저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식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히 꺼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어떤 말보다 그랬구나. 너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모가 늘 정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시대마다, 세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묻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설명하고 풀어가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다운 조력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조언보다 따뜻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손주 육아에는 도우미가 아닌 동반자로 함께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이 육아로 고생할 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식이 일방적이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내가 해줄게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무엇을 도와줄까? 너희 방식에 맞춰 함께할게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육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식 부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그 방향을 지지하고 보조해주는 조력자, 동반자가 되어야 자식도 부모를 신뢰하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해 육아 방식이나 생활 리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뭘 먹는지, 몇 시에 자는지, 어떤 교육 방침을 따르는지 등 작은 부분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키웠어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맞서기보다는 조율하고 양보하려는 태도가 자식 부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주체가 아니라 자식의 육아를 옆에서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자리 잡히면 자식은 부모의 손길을 부담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아는 단순한 일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드는 긴 여정입니다. 서로의 역할과 위치를 존중하며 동반자로서 함께할 때 비로소 육아도 가족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자식의 방식에 기대보다 이해를 더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늘 기대를 품고 삽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해주길 바라고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오겠지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매주 안부 전화를 하거나 자주 찾아오는 대신 문자 한 통으로 마음을 전하거나 조용히 택배 하나를 보내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표현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는 기대보다 이해의 마음을 더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자식은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어떤 자식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자식이 어느 날 엄마 잘 지내?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왔다면 그것은 그 자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자식은 얼굴을 자주 비추지 못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담아 택배로 보내며 마음을 전합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는 부모님 생각했어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식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표현 방식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표현, 다른 리듬, 다른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부모 자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사랑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보다 다른 방식도 존중할 때 더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넌 왜 먼저 연락 안 하니? 라고 묻기보다는 자식이 보내온 한 줄의 문자나
조용히 전해진 선물에 고마움을 느낄 줄 안다면 그 순간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부담 없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의 방식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해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사랑입니다. 5번째, 나만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한 뒤 많은 부모들은 문득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 취미, 친구, 진로까지 매일같이 신경 쓰며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모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물러난 자리를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두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를 자신만의 중심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삶을 만든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도 의미 있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주기적으로 통화하거나 가볍게 점심을 함께 먹는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작은 자원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일정이 오롯이 나를 위해 채워지는 경험은 부모로서의 역할 외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해줍니다. 또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것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맡는 자원봉사자, 나는 주말마다 가족을 위한 반찬을 준비해 놓는 조리사 같은 작은 역할은 내 일상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자식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늘 기다리고 있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느끼면 자식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식은 마음 편하게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본받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삶도 자식의 삶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세운 삶을 살아갈 때 부모도 자식도 서로 더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 자신을 위해 하루를 채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6번째, 서운함은 바램의 형태로 전하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거나 부모가 바라는 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을 때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참고 넘어가거나 때로는 비난 섞인 말로 감정을 드러내곤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우리 집엔 왜 잘 안 오니? 같은 말은 부모 입장에선 당연할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부담이나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부모는 더욱 외로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바램의 형태로 부드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즉, 서운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 집엔 잘 안 와? 라는 말보다는 가끔 너희랑 식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말해보는 것이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또 요즘 너무 연락이 없더라라는 말보다는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더라
가끔 연락 주면 좋겠어라고 표현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운함을 비난이나 요구가 아닌 소망이나 기대의 말로 전하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참기보다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자식도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서운한 감정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표현하면 자식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서운함을 이해로 바꾸고 멀어지려던 마음을 다시 가까이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이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세대가 다른 만큼 생각과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방식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의 살아온 시간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어릴 땐 부모가 자식을 이끌지만 자식이 성장하고 독립하면 부모가 점차 자식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서로가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는 조언을 하되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의 걱정을 무시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고마워, 괜찮아, 사랑해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매일 보는 것보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 서로를 떠올리고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더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부모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마음인지 알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뿌리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삶의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서지만 자식은 때로 그 발걸음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과 타이밍이 다를 뿐입니다. 진심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고 조용한 배려가 깊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가족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오래갑니다. 부모의 사랑이 강요가 아닌 위로가 되고 자식의 독립이 이별이 아닌 새로운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자주 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정한 사랑은 때로 조용히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